약 20여 년간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네이선 퓨지는 청춘의 시기에 꼭 필요한 요소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의 존재를 손꼽았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각각 평생을 함께할 친구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 그가 첫 번째로 손꼽은 깃발은요.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의 상황에서 개인과 무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깃발은 국경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의 아이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속에 어떤 깃발을 품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가슴속 깃발이 하얀 백지뿐이라면 오늘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만의 멋진 청춘 깃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전과 열정으로 실리콘밸리를 누빈 리얼밸리의 제작자 김태용 대표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지금 스타트업에 관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유튜브, 페이스북, 피키캐스트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스타트업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창업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3살 때부터 한 3번 정도 창업을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본 스타트업 경험을 통해 스타트업이라는 진로가 좀 어떤 진로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2부에서는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그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태용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기술 변화와 빠르게 성장하는 초기 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태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키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크리에이터 하면은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뷰티, 뭐 먹방, 막 브이로그, 막 일상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면 이제 저는 좀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은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든 창업자, 돈 많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무슨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뭐 코코,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 감독한 사람, 그리고 회사를 만들어서 구글에다가 몇백억에 판 사람. 우버라는 미국의 어떤 인공지능 택시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변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의 중심에서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3번의 창업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실패를 해가지고 나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마크 저커버그, 막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을 꿈꾸면서 창업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실패하니까 좀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길래 좀 어떻게 일을 하길래 맨날 인공지능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걸까? 좀 방황하는 와중에 카메라 들고 실리콘밸리를 갔다가 콘텐츠가 우연찮게 잘 돼가지고 크리에이터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된 지는 한 10달 정도 됐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제 창업 경험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독자 수 궁금하시잖아요. 네, 구독자 수는 다 합쳐가지고 한 37,000명 정도 되고 매달 한 25만 뷰 정도 사람들이 제 콘텐츠를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연령대는 한 대학교 3학년부터 좀 IT 기업에 관심 많은 사람들,
뭐 경영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도 많이 생소하니까 그냥 스타트업이 뭘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 뭐 정부나 아니면 뭐 국가나 기업에서도 이제 학교, 대학교에서는 뭐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라, 대학생들 창업해라 하면서 되게 창업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좀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제 스타트업 경험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로 뭐 창업을 하든 좀 취업을 하든 스타트업이라는 진로가 좀 어떤 진로인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타트업이 뭘까? 스타트업 아시는 분? 네. 네. 신생기업. 네, 신생기업. 그러면 카페를 차리면은 스타트업일까요? 네. 이게 좀 애매한 말이기는 한데, 스타트업을 되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네, 스타트, 네, 시작, 업, 이제 올라간다 라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를 내 창의적인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기 단계의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이런 기업들도 막 스타트업의 사례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글, 뭐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애플,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뭐 1,000억 대가 넘어가는 회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토스, 간편송금, 여러분들 송금할 때 토스 쓰시죠. 이런 회사도 100억, 1,000억 이렇게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중견기업을 나아가서 이제 대기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스타트업의 사례로 되게 많이 이해가 돼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 사전적인 정의로는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이제 초기 단계의 기업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부단히 혁신을 하고 계속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술 기반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의 초기 모습이에요. 이제 저분이 제프 베조스라고 이제 CEO인데, 이제 뭐 스타트업 하면은 뭐 애플, 구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막 라카로 이렇게 아마존 이렇게 칠해놓고 뭐 돈 없어가지고 막 가난한 골방에서 뭔가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초기 단계 기업이자, 성장하고도 저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라면은 사실 큰 기업도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 열풍이 부는 이유 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사람들이 막 정부나 이런 데서 스타트업 같은 걸 하라고 그럴까요? 돈 벌어와라. 네. 그쵸. 예. 돈 중요하죠. 굉장히 많은 이유가 돈 때문이긴 해요. 네, 뭐 객관적인 사실과 뭐 제가 요즘에 느낀 거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저번 정부에서 했던 건데, 전국 각지에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엄청나게 큰 빌딩들을 뭐 서울, 경기도, 뭐 제주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빌딩을 지어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없애라, 창업가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창업 동아리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창업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 어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면은 너 팀 구해와, 동아리 제출하면은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잘 되면은 야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해봐 하면은 3,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거랑 애들이 창업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되게 단적인 예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로봇들이 뭐 일자리를 빼앗는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아마존고라는 매장인데 정말 10명도 안 되는 직원이 정말 대형마트 크기의 매장을 다 관리를 하고 그냥 계산할 때 그냥 캐셔를 안 거치고 그냥 쓱 나가면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편한 것 같으면서도 기존에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좀 대체되게 되죠.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기술 발전이 되게 빠르게 되다 보니까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정말 세계에서 핸드폰을 가장 잘 만드는 노키아라는 브랜드, 그리고 지금은 제일 예쁜 폰이 아이폰인데 예전에 뭐 블랙베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뭐 혁신적인 핸드폰 하나가 딱 생겨나면서 회사들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사진은 뭐냐면 이게 우리은행에 있는 사진인데 계좌 조회라든지 이체 같은 업무들은 토스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데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많이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신용이 높지 않으면은 고금리 아니면 저금리인데 이제 핀테크 기술이란 거를 활용해서 뭐 7%, 8% 이상의 대출을 해주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니까 대출도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일부분 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하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기업들에 의해서 되게 해체가 되고 뭐 대체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 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게 되게 빠르게 증대되고 있고 기업의 수명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100년 기업, 뭐 평생 직장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게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제 환경에서는 크고 무거운 물고기보다 작고 빠른 물고기들이 강하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 몇 개를 갖고 이제 경제를 의존하는 것보다 작고 강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경제 생태계가 국가 발전에도 좋고 사람들한테도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학교에다가도 돈을 뿌리고 좋은 기업 있으면 정부에서 나서서 투자하고 대기업에서도 언제 내가 스타트업한테 잡아먹힐지 모르니까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다른 이유는 그냥 주관적인 이유인데 요즘에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들이 뭐 다 이런 거예요. 신경 끄기 기술. 뭐 그냥 남 신경 쓰기 싫다는 거죠. 나는 왜 저 인간에게 휘둘릴까? 그리고 뭐 예의 없는 새끼들 때문에 열받아서 쓴 생활예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기존의 문화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직급이 높다고 연차가 높다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기 싫어, 그런 취급 받기 싫어, 이런 세대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고, 뭐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뭐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은 내가 믿는 가치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경제는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고 기성의 문화가 싫으니까 나다운 삶,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스타트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열광을 하고 많이 진로로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요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기보다는 창의적인 게 중요하고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과 나만의 노하우를 쌓는 것, 그리고 관성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게 피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어쩔 수 없어요.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존, 성장해 나가는 것. 회사가 망해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스타트업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 그리는 애였어요. 그림을 전교에서 꽤 잘 그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입시미술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부르시더니 남자애가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어떻게 좀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겠냐, 디자인을 하면은 그래도 취직은 된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시미술 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술학원 옆에 보니까 디자인도 뭐 대충 그림 그리는 것 같고 그렇다면 감지덕지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 입시미술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답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갑자기 그림 그리다가 문득 10년 뒤에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으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죠. 현타가 와가지고 원장쌤한테 가가지고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미술학원 관뒀어요. 3월 달이었는데 애들이 뭐 다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나 인생 망했나 보다. 난 여태 공부 안 했는데. 근데 마침 전교에서 되게 공부 잘하는 여자애랑 사귀게 돼가지고 그냥 꿀리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뭐 아직도 사귀고 있진 않고요. 네. 네. 그냥 뭐 미술만 바라보고 대학에 갔는데 뭐 어떤 전공이 있는지도 잘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하고 형한테 알아서 원서 쓰라고 했어요. 그냥 맞는 점수 맞춰가지고 나 잘 알지 않느냐 했더니 회계학과에 보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몸에 안 맞으니까 방황하다가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갔는데 옆자리에 있던 애가 기술 변화와 어떤 창업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사서 이렇게 읽는 거를 이제 빼서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저 사람 인생도 재밌지만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술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예술품으로 인정받아서 현대미술관에 전시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죠. 예술가는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면은 갤러리에서 보여주든 이런 건데 저 사람은 예술로서 가치도 인정을 받고 돈도 벌고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드는구나. 현대의 가장 좋은 끝내주는 예술 활동은 아마 기업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창작하는 마음으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막 학교에다가도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전역하자마자 알아보고 기업가들 만나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학교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기 멤버들입니다. 이렇게 셋이고 이 둘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첫 번째는 디자인 상품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창업했던 분들이 좀 사회생활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맨날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라면 먹으면서 제품 만들다가 한 매출 10억 이 정도까지도 이제 잘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큰 기업이 너 좀 젊고 사업도 좀 하는 것 같다 해서 가구 사업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가구 사업을 하게 됐어요. 가구 사업이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제품도 크고 물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뭐 저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내가 해볼 수 없는 돈을 준다고 하는데 했죠. 이건 기회야. 쫄딱 망했어요. 네, 쫄딱 망하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머리 빠지고 네, 힘들었는데 되게 큰 기업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하고 소통하는 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 내리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완전 망해가지고 빚지고 막 혼자 재고 땡 처리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제조업은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뭐 대학생 관련된 어플 같은 거를 계속 만들다가 콘텐츠 플랫폼 앱을 만들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길래 보니까 콘텐츠가 재미없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미국 가기 전에 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봤어요. 무슨 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것도 있고 대학교 맛집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성에 대한 것도 있고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보다가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28살 때부터야 이제 비로소 입에 풀칠하고 사는 몇몇 사람들은 알아주는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너는 왜 이것저것 하냐고. 이제 남들이 보면은 아나 좋아하다가 미대 입시하다가 그리고 방황하다가 뭐 그냥 군대 갔다가 마케터였다가 뭐 이제 창업했다가 크리에이터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통적인 건 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직업을 전환하고 한 10달 됐다라고 하지만 제 채널을 오픈한 지는 10달 정도 됐지만 카피라이팅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온 게 이제 6년 정도가 됐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뭐 CEO들이랑도 인터뷰를 할 수가 있고
섭외도 할 수 있고 그들하고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되게 묘한 직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커리어의 장단점, 스타트업을 하면 좋은 점,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부터 어떤 업무 환경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알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대기업은 돈이 많고 그리고 되게 세부적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돈이 없고 그냥 조직 체계가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영역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마케팅 쪽에서도 기획이 있고 뭐 전략이 있고 그리고 광고, 홍보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이걸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에 좀 좋은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성과에 따라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직 같은 거 할 때 뭐 삼성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3년 차 일했다. 그냥 그거 자체가 커리어인데 그냥 스타트업에서는 몇 년 차 이런 건 안 중요하고 그냥 너가 어디서 뭐 했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성과를 낸 거를 내가 자랑하고 다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열려있는 문화고 더 좋은 스타트업으로 가거나 스타트업 내에서도 빠르게 승진을 하거나 그냥 대기업으로 가거나 이런 커리어에 되게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되게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장점이죠. 생각보다 창업하는 친구들 중에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똑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막 천재, 막 또라이 이런 말 써도 되나? 좀 그런 애들 뉴스에 보면 막 기계 좋아하고 헤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세상을 많이 바꾸죠.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 보여줬던 사실인데 이게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90% 정도가 망해요. 근데 실패를 하고 또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평균 이상이 실패해요. 근데 우리는 좀 실패라는 거에 익숙치 않잖아요. 우리가 교육 과정도 그렇고 이제 문화에서도 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좀 사람 안 좋게 보고 실패하면 마음이 아프죠 많이. 그리고 정말로 성공한 몇몇 스타트업들, 알려진 스타트업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 연속적인 실패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런 위험정도 있어요. 그냥 내가 취직하자마자 내가 선택한 스타트업들이 계속 망해요. 그럼 나중에 이력서 썼을 때 어디서 일했습니까? 뭐 아니 여기 몇 년도에는 어디서 웹사이트 만들었고 몇 년도에는 어디서 뭐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디 홈페이지 좀 봅시다. 아무것도 안 나와. 회사가 망해서. 이런 경우에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망테크라고 표현을 했지만 스타트업 커리어를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내가 기업을 선택을 하자. 완전 초기 기업이면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회사도 조그맣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상사한테 일을 배우고 싶고 적당히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네보단 좀 더 성장한 회사, 좀 더 성장한 회사. 그래서 회사의 성장 단계마다 나한테 주어지는 권한과 좀 시스템의 정도가 되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초기 스타트업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다 스타트업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구분해 가지고 회사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내가 믿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성과는 내가 기록하고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뭐 브런치나 블로그 같은 데다가 내가 이거 디자인을 했다. 유저들이 좋아했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기록을 해놓는 거야. 이 기록을 안 남기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보다 인간관계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자. 왜냐면은 망하고 망해도 계속 회사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내가 어디 다녔다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 함께하고 있다. 누군가와 지식과 영감을 주고받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동료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도전을 통해서 뭐 세상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스타트업 관련된 콘텐츠 만들면서 사실 좀 되게 좀 허무함에 많이 찌들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이폰 정말로 세상을 바꿨지만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갤럭시랑 뭐가 달라? 그리고 뭐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문자 다 공짜로 해주니까 아, 너무 좋아. 뭐 거대 통신사에 맞서는 엄청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기업이야 라고 했지만 지금 당연한 게 돼버렸고 어떤 사람은 문어발 기업이라고 욕을 하고 그래서 카카오가 나쁘다 애플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 뭐 내가 믿는 가치에 뭐 도전을 해서 세상을 바꾸든 뭘 하든 되게 주목받는 순간 영광적인 순간은 되게 짧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을 바꿔라 뭐 도전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이런 거에 좀 환상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어떤 뭐 대기업에 가든 공무원을 하든 스타트업을 하든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래서 그냥 이런 진로도 있다. 이런 진로도 있고 그냥 들었을 때 저 진로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목적이 아닌 하나의 내 행복을 찾아가는 수단으로서 그냥 스타트업이라는 커리어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좀 어떤 걸 보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부에서 만나요.